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9월 25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힘겨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자, 오늘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시장에 대한 그 전망보다는 전체 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뭐 일단 금요일 날 수급 좀 체크해보고 미국 시장도 일단 봐야 되겠죠. 우리 환율도 봐야 되겠고 봐야 될 것들은 좀 짚어가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 자, 먼저 금요일 날 수급을 좀 봅니다. 외인들이 5,300개, 뭐 그러면서 콜 매수도 하고 풋도 일부 막판에 좀 매수하고 외인 기관들은 지속적인 매도로 일관하고 있고 금투는 매도를 이렇게 많이 안 하고 투신 사모펀드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사모펀드가 매도가 1,000억이 넘어갔네. 코스닥은 외인들 현물 매도가 3,000억이 넘어가고 코스닥 매도가 짠합니다. 3% 가까운 하락. 일단 이 상황에서 미국 지수를 좀 보고 갈게요. S&P 500. 음, 금요일날 야선은 좀 많이 밀렸었죠. S&P 500이 1% 이제 1.7% 정도 마감을 했는데 장 막판에는 그래도 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우리 야선하고는 좀 시간차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마 끝자락에서 우리 야선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반등하면서 마감을 시켰을 텐데요. 기술적으로는 뭐 반등을 할 자리이긴 한데 나스닥도 딱 그 자리에서 반등을 시켰습니다. 아래 꼬리 거래량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유가는 뭐 계속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을 테고 그렇죠? 왜냐하면 침체로 빠질 우려감 때문에 유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합니다. 이 환율이 금요일 날 아, 뭐 종가가 모계라고 비슷한 상황. 중국도 약세로 마감. 필반 지수도 다시 신저가를 한번 찍고 자, 이 분위기에서 자, 미국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은 안 했습니다. 미국 지수는 전저점을 이탈을 안 하고 마감을 아래 꼬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매도.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여기서처럼 과매도. 여기서처럼. 뭐 과매도 상황에서는 이제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되긴 될 텐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의 리먼 이후로 볼 때는 2010년도부터 주요하게 지지를 하면서 추세를 유지했었던 저점 자리가 1200일선이죠. 제가 왜 자꾸 1200일선을 강조를 하는지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200일선, 1200일선, 여기서도 1200일선. 최근 2년 동안 좀 가파르긴 했어요.
12년 동안에 그 12, 3년 동안에 연준에서의 돈을 페드에서의 푼 돈이 지금의 버블을 만들었을 텐데 자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1200일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을 계속 지지를 할 것이냐 이탈을 시킬 것이냐 S&P 500도 보면 뭐 순간 이탈은 했어도 지지가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최근에는 뭐 거기까지는 안 내려오긴 했습니다. 예술적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참 힘겨운 모습이에요. 힘겨운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자, 지금의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유독 이러한 모습을 만들고 있는 배경에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전쟁도 있고, 코로나 이후로 버블과 함께 조정도 있었고, 이후에 전쟁이 작용을 했고,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고, 금리 인상과 함께 하락을 이끌었고, 침체를 놓고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줄다리기 하면서 왔는데, 그 배경에는 침체냐 뭐 인플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킹달러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문제. 자, 일단 뭐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외인들이 좀 보고 있는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모습을 좀 체크를 해보고 할게요. 음, 우리 시장을 놓고 외인들이 뭐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포지션은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금요일은 콜 매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위클리도 뭐 월화수목인데 양매도 관점이에요. 콜 매도가 조금 큰 미니도 뭐 양매도인데 이 분위기로는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판단하기 조금 어렵지만은 아래로 빼더라도 반등 가능성을 좀 봐야지 될 모습입니다. 파생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뭐 한 2주 반 정도가 남았는데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외인들은 콜 매수의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어요. 뭐 종가상 297 라인이긴 한데 사실 300, 290, 3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에는 좀 지지선이 두툼하긴 했는데 아, 미국이 저 정도 하락하고 야선이 295를 이탈을 했으니 내일 분명 295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내려가서 쭉 빠질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누적으로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콜매수가 많고 콜매도가 292 정도 붙어 있어서 292, 290에서는 뭐 지지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만 해도 지수가 꽤 내려오는 수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뭐 내일 수급 변화를 좀 봐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 구조로 볼 때는 2주 반, 3주 남은 상황에서는 당일로는 외인들은 약간의 좀 하방 비중을 높이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누적으로는 여전히 뭐 300을 기준으로 위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긍정적인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미국 지수가 미국이 리바운드를 할 것이냐. 그죠?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과매도 구간에서는 하루 이틀 시간차를 두더라도 반등을 했었다라는 거.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과매도였기 때문에 반등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이런 형태로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내일이냐 모레냐. 문제일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이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반등할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가 한 번에 깨기는 어려운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이냐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보는 것은 단기간에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 맞춰서 본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거. 미국 지수도 일단 뭐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황이고, 그리고 상대 강도도 많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기까지 아직 2주 반 이상 남았다라고 하지만 외인들은 현재보다는 위쪽을 보고 있어서 얼마 정도까지 아래로 내려가느냐의 문제인데, 자, 현재 우리 코스피를 보면은 이건 달러 차트입니다. 외인들 입장에서 보는 달러 차트예요. 달러 차트가 달러 차트는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반등 중간에 한번 싹 하는 정도까지 폭락하고 V자 반등하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선을 달러 차트로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자리가 766, 765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3.8이니까 한 2% 정도 내려올 공간이 있는 거죠. 지금의 킹달러 상황에서 원화를 가지고 지표를 보는 것도 한편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달러 차트 외인들이 보는 상황에서의 지수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760 정도니까 한 2%에서 2.2, 3% 정도 공간이 있는 거죠. 3% 정도 비율로 볼 때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밑에 폭락을 제외하고는 아베 때문에 그놈 때문에 만들었던 저점 16년도, 17, 15년도 저점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달러 차트로. 이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지수, PBR, 밴드를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자, 여기에 그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달러 차트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화 차트로는 그 자리까지는 이만큼 내려와야 돼요. 2000포인트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달러 차트로는 지금 내려오게 되면 2000포인트 수술이라는 이야기죠. 왜? 환율이 그만큼 상승했으니까. 달러 차트 그 자리까지 내려오려면은 지금부터 한 12%, 11%가 내려와야 되는데, 참, 그죠? 어찌되었거나 기술적인 흐름상 보면은 전저점 이탈 가능성 2276포인트인데, 여기서 적어도 한 1.8% 내려왔으니까 2% 내려온다 그러면 2250, 2240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것을 각오를 해야지 내리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급락하면서 강하게 내려 꽂을 수도 있겠죠. 2220을 이탈시키는 모습으로 2200까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2200까지는 글쎄요이긴 하지만, 자, 일단 내일 확인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구조 자체가 킹달러의 구조적인 문제 자체가
시장을 너무나 위협을 하고 있고 킹달러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화폐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OJ, BOE, 영란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킹달러의 구조적인 틀은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가라앉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져요.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매크로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빨리 종결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미국의 행태가 관건인데 한편으로는 방관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지금의 인플레와 금리와 경기 침체와 이러한 부분 경기 침체 부분과 함께 같이 맞물려 있는데 지금의 뭐 우리가 보여지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초점 맞춰지는 것은 인플레와 함께 금리 문제잖아요. 경기 침체. 근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들은 상당히 많아요. 구조적인 킹달러 문제도 있는 거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리지 못, 풀을 화폐가 없어요. 우로 전쟁 장기화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될 거고 중국의 중국의 소비 문제도 중국의 소비 문제도 걸려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 부동산하고 중국의 소비는 같이 맞물려 가는데 부동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되려면은 10월이 지나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기미가 보이려면 10월이 지나야 될 거예요. 10월이 뭐예요? 중국의 이제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죠. 시진핑이가 연임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이 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시점은 또 10월 이후에 봐야지 된단 말이죠. 중국의 소비하고 이게 중국의 경기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와 한국의 경기와 지수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를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국을 무시할 게 아니라 유튜브 무시하는 내용들 많은데 절대 무시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중국을 넘어서려면 이 또한 풀리지도 않는 문제니까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카오스 이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과연 어떠한 글로벌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인가? 너무 짧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카오스 이후에 어떠한 글로벌 마켓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자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얘기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자 공부하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주식을 중심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보니 복잡한 시장 세계 경제 속에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혼돈스럽고 카오스 시대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생각을 좀 해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지만 과거에서 과거라기보다 역사죠, 역사 속에서 인사이트 얻어야 되는 거죠. 어떠했는지.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은 50년 이상 50년 50년 동안의 모든 나왔었던 버블과 이벤트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쌓여져 왔었던 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 쌓여져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굶어서 터지는 시기, 과정인 듯도 합니다. 인 듯도 해요. 분명, 분명 이 과정에서는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증시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항상 그 위기는 기회였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 기회 상황을 우리는 노려야 된다는 건데 힘들죠, 고통스럽고. 근데 분명 역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기회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거고 분명히 기회의 과정이에요. 다시 없을 기회의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적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고 언제 되느냐 어느 시점부터 나타나느냐의 문제죠. 왜 이 복잡한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풀려져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가는데 오늘 자료 봤더니 영국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영국의 채권이 보니 3.5%에서 4%대 수직 상승을 했다고 5년 금리가 50bp 폭등을 했다고 해요. 5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예, 지수로 보면은 하루 만에 10% 이상 하락한 수준이라고 해요. 저 정도면은.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다 대학살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가고 있는 거죠. 뉴스로 접하는 상황과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여도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와 관여도가 없는 사람이 느끼는 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우러 전쟁 속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가서 싸우는 사람이 느끼는 거와 우리는 언론만 보고서 아 그러네 느끼는 거와는 차원이 똑같은 거죠. 우리들은 전자에 속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G20 중에서 우리나라가 하락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뭐 수출로 먹고 사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 배경에 수급적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했습니다. 대출줄이라고 주가 지수를 빼라고 하는 인간도 있었고 올해는 연기금 제가 그렇게 욕했지만 연기금 수급도 안 들어오고 있고 해외 주식만 살라고 죽어라고 매도하는 것도 있었고
같이 맞물려서 G20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시시콜콜 이야기하자면은 길어지니 어, 이번 주 초부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 관건이니. 자,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살짝 풀어갑니다. 자, 전저점이 2276포인트. 여기서 미국은 뭐 1% 후반대 하락을 하긴 했어요. 반등하면서 3% 가까이 내려오다가 반등하면서 1% 이제 중후반대 마감을 한 거였죠. 마감을 한 거였는데 자, 우리 지수가 일단 내일 아침에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가. 물론 이제 내일 환율도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긴 한데 달러 차트로 보면은 아까 봤었던 이 자리가 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750, 760 사이. 그럼 지금부터 한 2%, 2.5, 3% 정도? 원화 차트로는 지지선을 잡자 그러면은 조금 내려오게 됩니다. 2200까지도 과하면 좀 열어둬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시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아랫꼬리 만들고 양봉을 올려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파락해서 아랫꼬리에 양봉 만들어주면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외인들이 단기적인 차원에서 금요일 날 콜 매수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 환매수도 이게 한 4천 개 정도가 되었는데 단기 반등을 노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아래서 개파락에서 양봉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상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 저점이 있다라면서 그죠. 자, 이러면 과매도에서 올라오는 모습이라 그나마 좀 괜찮을 가능성. 그게 아니라 만일에 또다시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 음봉으로 밀으려고 하면은 갭이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 수 있어요. 갭을 많이 안 뺀다 그러면은 반등하는 척 하다가 음봉으로 확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음봉으로 뺄 때는 반등하는 척 하다가 10시부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10시부터 CFD. 문제는 여기 있어요. CFD가 10시부터 12시까지. 물론 개인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도 있어요. CFD에 이게 주체는 아마 외인들 쪽으로 잡힌다라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외인들 물량도 많이 빠졌죠. 12시까지 나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등 이후 10시 이후에 수급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큰 중국장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2시부터 나오는 스탁론이 문제겠죠. 스탁론. 스탁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수급 변화와 투매성 물량이 나오는지 주시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시가가 어느 정도에서 시작하는지를 초점 맞춰서 봐야 될 거고. 시가가 이 정도면 적어도 1% 가까이 개파락을 하면서 혹은 넘게 시작하면서 밀리다가 아랫꼬리 만들면 양봉 가능성을 봐야 되겠는데 1% 넘게 하락하면 뭐 아랫꼬리 만들고 돌려줄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뭐 0.5% 안쪽에서 약 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올리는 듯 하다가
물량이 쏟아지면은 아래로 쭉 밀릴 수도 있어요. 뭐 주말이 지난 상황에서 개인 수급도 무시할 수 없으니 또한 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가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지가 좀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개파락이 큰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양봉 들어주기가. 그 또한 첫 번째 계속 시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좀 유념해서 주시를 좀 하셔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해준다 그러면은 종목들이 개파락에서 양봉으로 올라올 테니까 접전 잡히는 종목들이 은근히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달러 차트에서 환율이 이 정도면은 환율은 이제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분명히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달러 차트는 이제 955, 50 정도가 될 테니까 거기서 달러 차트로 봤을 때 시가와 함께 만들어지는 거를 같이 좀 봐야 되겠죠. 같이 보시면 지금은 워낙 킹달러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인들 수급을 보는데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은 또 봐야 될 게 지금 금융투자는 금요일날 매도가 별로 안 나왔는데 투신이나 사모펀드의 매도가 상대적으로 컸어요. 연기금도 매도가 오후에 좀 늘어나고 근데 외인들은 현물을 오후에 살짝 좀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 금투의 수급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 금요일날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올까 했더니만 금투 매도가 좀 줄어서 마감을 해서 혹여나 금투가 매수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그리고 금요일날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상업펀드나 투신이 혹시 갭을 크게 빼면은 밑에서부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가 있으니까 초반에 30분 최소한 30분 정도의 수급 흐름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아울러 외인들의 선물 수급. 아직 2주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2, 3일 정도의 시간차 문제일이라고 봐요. 분명히 이번 주는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주라고 보여집니다. 예상은 그렇게 돼요. 근데 내일이냐 모레냐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루냐 이틀 지나서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바운드 나온다라고 해서 지수가 여기서 추세가 돌려서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좋은데 과거의 패턴을 한번 좀 봅시다. 과거의 패턴상 조금 유사한 자리를 좀 생각을 하면 요때의 자리로 위치나 상황으로 좀 비슷해요. 조금 반등과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긴 해요. 여기에서의 반등과 낙폭. 만만하게 가다가 저점 이탈하고서 반등한 구간이었으니까. 그때하고 비슷한 구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폭이 뭐 전저점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기술적인 패턴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치고 올라오면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 갈지는 좀 봐야지 됩니다. 봐야 됩니다.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크로 차원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와 함께 킹달러의 구조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화폐가 없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것을 일정 수준 끌고 가려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들이 풀려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단시간 내에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9월이 지나면은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10월 첫날 토요일 날 우리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돼요.
그 또한 월초에 가장 처음 발표가 되니까 그 또한 중요한 부분이겠죠. 10월 달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이후로 경제 침체로 가는 형태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의 문제인데 그렇게 가파르게 빠르게 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거나 이제 이야기들을 그쪽 관련된 전문가들 이야기들을 보면은 미국의 침체 속도가 빠르게 가거나 중국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의 침체가 지금 국면에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갈 것이냐, 더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어서 안 좋게 갈 것이냐를 놓고 보면 그렇게 가리라고 해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어려운 문제인 거죠.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적인 흐름상 그리고 지수가 저러한 모습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단기 관점에서는 리바운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리바운드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리바운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반등 나온다 그러면은 반등의 목표치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재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때와 같이 반등을 좀 일정 부분 하더라도 이후의 흐름이 이때 반등도 그래 했었죠. 비교를 하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비교해드린 적이 혹여나 2, 3개월 텀 두고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점을 이탈하고 반등을 하면은 그나마 기술적인 반등 탄력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근데 올라올 때 기술적인 흐름상 중요한 부분이 100일선을 넘어서야지 돼요. 아울러 21선이 100일선을 돌파해주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변동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반등할 때 이 100일선이 내려와 있으니까 내려와서 반등하더라도 일정 부분 올라와 주면 훨씬 좋겠죠.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추세상의 흐름에서는 100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돌파 못했죠. 지난달 중순에. 예, 리바운드 나올 때 그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도 일정 부분 반등 자리에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아랫꼬리를 만들어서 마감을 했지만 반등하다가 한 번 더 저점을 깨면서 이 저점을 깨면서 내려오면서 또 돌을 돌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지는 봐야지 돼요. 투심은 투자 심리는 지금 현재 강달러에 대한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채권부터 주식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학살을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심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분명히 반등은 나올 텐데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때처럼 이런 모습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죠, 그죠? 아랫꼬리 달고 음봉이어도 십자봉으로 양봉으로 한 번 더 저점 깨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주중 반등 폭은 꽤 괜찮으니까 우리 지수도 일정 수준 글로벌 지수가 반등할 수 있겠죠. 하루 이틀 2, 3일 정도 공간을 두고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최소한 리바운드는 나올 가능성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 반등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일단 확인하면서 갑시다.
확인하면서. 확인하면서. 선물도 일단 야선으로는 전저점을 이탈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뭐 이미 전저점을 이탈한 상황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내일 일단은 뭐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아, 아마도 주중에 미국의 반등이 이전처럼 그 정도 수준만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뭐 21선 위까지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 충분히 좀 예상은 해볼 수 있어요. 며칠에 걸쳐서 반등해준다라고 하면은. 근데 거기에 도움이 돼야 될 것이 일단 수급이니까 이 수급 변화를 좀 체크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약간의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해외 금융자산을 팔면은 인센티브를 준다. 뭐 2조 1천억 불에 대한 환류 방안을 찾는다라고 뭐 오늘 아까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든 이제 해외로 빠졌던 자산 원화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게끔 유도하려는 금융당국의 방안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투심으로 2조 1천억 불 정도면은 얼마예요? 꽤 큰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투심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이거는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 작용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이후에 좀 변화 과정을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는 것은 뭐 제레미 시걸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레미 시걸 박사는 지금의 연준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다지 긍정적이거나 좋은 이야기로 나오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어,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아마 지금까지 뭐 긍정적 아니 미국 시장에 대해서 뭐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인플레가 잡혀가서 내년에는 침체로 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될 거야 등등 이쪽 기조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주장하는 강도가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없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거나 강조했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어떻게 바뀐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그러면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모두가 다 부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될 때가 되면은 시장은 바닥을 짚고 천천히라도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좀 잘 견디고 이겨 나가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상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힘겹게 시간이 길어지는 모습과 함께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인데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예측 불허한 거죠.
저점이 어딘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거고 리바운드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지만은 거기서 추세를 전환해서 돌아서 계속 올라가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반등하다가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한 번 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진행 상황과 나타나는 변수 혹은 지표들의 흐름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하나하나 그 흐름들을 좀 체크하면서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얻어야 될 인사이트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증시 역사 속에서 200년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그 힘들었던 불황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더라도 시간의 문제였지 결국에는 위기 속에서는 항상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기를 공포로 인식하지 말고 이 속에서 어떻게든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거죠. 역대급 지금 50년 제가 이래저래 최근에 올해 알아보면 공부하고 바로는 아, 50년 동안의 모든 상황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위기가 어찌 보면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 다시 안 올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노력을 좀 하면서 조금 힘든 과정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더 길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기회를 찾도록 우리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반등 정도는 이제 내일의 시가수급 보면서 주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내일 좀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지수 이전에 반등 한 폭들은 또 반등 한번 하면은 과매도상에서 반등하면은 며칠을 2, 3일, 3, 4일 반등을 했으니까 나올 때는 그 정도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종목들의 반응은 종목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때 상황을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종목 이야기보다는 지금의 좀 시장 상황, 글로벌 상황에서 주식 플러스 채권이 모두 다 대학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좀 내일 주 초반에는 저점 테스트하고 투매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이 또한 감수하면서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시황 중심으로 매크로하고 지금 지수의 리바운드 가능성 정도 이야기하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밤 되시고 이번 주도 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